안녕하세요. 컴포즈 캠프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GDSC 숙명에서 멤버로 활동 중인 컴포즈 캠프 캠핑지기 황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코드랩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캠프 완주의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닛 3에서는 더 적은 코드로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코틀린 프로그래밍 개념과 함께 컴포즈를 이용한 스크롤 가능한 목록 빌드와 매터리얼 디자인을 이용한 앱 빌드를 진행합니다. 앞선 유닛과 마찬가지로 코드랩 내용 전부를 다루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인 코틀린 기본사항 더보기입니다. 화면에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클래스의 이름을 제외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요. 혹시 다른 점을 찾으셨나요? 잘 보면 클래스를 구성하는 속성과 타입이 모두 같지만 answer 속성의 타입만 전부 다릅니다. 이렇게 속성이 같고 일부 속성의 타입만 다른 클래스를 만들 때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제네릭을 사용합니다. 제네릭은 데이터 타입을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스트링이나 인트 등의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를 만들 때 미리 정의했지만 알 수 없는 자리 표시자를 이용하여 데이터 유형을 객체로 생성할 때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네릭의 기본 형태처럼 클래스 이름 옆에 꺽쇠 가로 안에 자리 표시자를 넣고 속성의 타입으로 정의해주면 객체를 만들 때 직접 지정한 타입으로 속성의 타입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자리 표시자가 뭐지? 하고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자리 표시자는 타입 파라미터로 타입을 넣기 전 의미로 넣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보통 타입의 앞글자인 t로 많이 쓰입니다. 제네릭을 사용한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 때 속성에 사용할 데이터 타입을 꺽쇠 가로 안에 지정해주고 속성을 초기화할 값들을 파라미터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속성의 중복이 많았던 기존의 코드에서 제네릭을 사용하면 객체를 만들 때마다 클래스를 간편하게 불러 쓸 수 있고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객체를 만들 때는 스트링, 불리언, 인트처럼 필요한 타입을 넣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장 속성과 확장 함수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모든 속성과 함수가 프로그램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꼭 필요한 속성이나 함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기존의 데이터 유형이나 함수를 전 문법으로 확장하여 필요한 속성과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확장 속성과 확장 함수입니다. 확장 속성을 선언할 때는 확장 속성의 이름 앞에 타입 이름과 점 연산자를 추가하고 콜론 뒤에는 생성자 게터가 읽어올 정보의 타입을 정의합니다. 속성의 내부에는 이 속성을 읽어올 정보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코드에서 quiz.studentProgress가 타입 이름, 점 연산자 뒤에 프로그레스 텍스트가 확장 속성의 이름입니다. 겟 생성자는 프로그레스 텍스트가 읽어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할 때는 클래스 이름, 점, 프로그레스 텍스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장 함수의 형태도 확장 속성과 매우 비슷합니다. 확장 속성과 다른 점은 확장 함수의 이름 뒤에 괄호 안에 파라미터를 넣고 콜론 뒤에 함수의 리턴 타입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확장 속성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선언하며 함수가 할 일을 펑션 바디에 넣어줍니다. 이때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함수의 경우 괄호 안을 비워주면 됩니다. 다음은 범위 함수입니다.
변수 이름에 반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도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에 간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시 코드처럼 중복되는 변수명을 변수명, 점, let 함수로 묶고 it라는 식별자를 속성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별자는 무엇일까요? 식별자는 변수의 실제 이름 대신에 let 함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람다 표현식의 객체 참조 방법입니다. let 함수에서 사용되는 식별자 it는 모두 같은 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apply라는 범위 함수도 있는데요. apply는 변수 선언 없이도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앞에 변수 선언 부분인 value 퀴즈가 빠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위 함수에는 with, run, also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은 크게 리스트, 세트, 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배열과 비슷하지만 순서가 지정되고 크기 조절이 가능한 컬렉션입니다. 리스트는 값을 추가하면 빈 곳에 값이 들어가고 만약 리스트가 꽉 찼을 경우 새 엘리멘트를 넣으면 더 큰 리스트의 값이 복사됩니다. 리스트의 선언 및 초기화 방법은 리스트 오브 함수를 이용하고 들어갈 값들의 타입을 꺽쇠 괄호 안에 지정하며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들을 쉼표를 이용해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이때 타입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코틀린이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을 읽고 타입을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빼고 파라미터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파라미터의 타입은 모두 같아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배열과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열은 초기화하면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이 크기가 고정되지만 리스트는 크기가 고정되지 않아 값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값의 추가 및 삭제는 뮤터블 리스트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뮤터블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뮤터블은 가변의라는 의미로 뮤터블 리스트는 수정할 수 있는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불변이기 때문에 값을 읽어오는 건 되지만 추가 및 삭제는 불가능하고 뮤터블 리스트는 값을 읽어오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컬렉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트는 배열이나 리스트와 다르게 특정한 순서가 없으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컬렉션입니다. 특정 순서가 없다면 세트에 들어있는 값을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해시코드입니다. 해시코드는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출된 객체를 식별하는 하나의 정수값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해시코드가 도출됩니다. 하지만 느낌표처럼 글자 하나만 달라져도 해시코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트는 해시코드를 인덱스로 사용합니다. 대신 세트의 인덱스는 연속된 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어 있듯이 때때로 해시코드가 같은 오브젝트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엄청 드물게 나타납니다. 맵은 한 칸에 한 개의 값만 가지는 리스트나 세트와 다르게 키와 밸류 값으로 구성된 컬렉션입니다. 고유한 키가 값에 매핑되기 때문에 맵이라 부르며 키는 유일하지만 밸류는 동일한 값일 수도 있습니다. 맵은 맵 오브 메소드로 선언 및 초기화할 수 있으며 다른 컬렉션과 다르게 파라미터에 키 투 밸류의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밸류를 검색할 때는 인덱스 대신 키 값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챕터인 스크롤 가능한 리스트 빌드입니다.
컴포즈에서는 카드를 단일 컨테이너에 콘텐츠와 작업을 표시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우리가 만들 애포메이션 앱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카드 하나의 디자인을 위해 먼저 애포메이션 카드라는 함수 하나를 만들고 파라미터로 데이터 클래스와 수정자 모디파이어를 넣어줍니다. 카드 컴포저블 내에 컬럼 컴포저블을 추가합니다. 컬럼 내의 모든 컴포저블을 세로로 정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가로로 배치하고 싶을 경우에는 로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럼 내에 이미지 컴포저블을 추가합니다. 이미지 컴포저블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페인터 속성에 사용할 이미지 리소스 아이디를 넣어주고 컨텐츠 디스크립션 속성에는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이 담긴 텍스트 리소스 아이디를 넣어주면 됩니다. 모디파이어 수정자와 컨텐츠 스케일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 컴포저블 아래에 텍스트 컴포저블을 넣어줍니다. UI에 보여질 텍스트를 위해 텍스트 속성에 텍스트 리소스 아이디를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모디파이어 수정자로 텍스트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여기까지 카드 하나의 UI를 디자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카드의 UI를 계속 재활용하면서 중복 코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스크롤 가능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제트팩 컴포즈에서는 레이지 컬럼 컴포저블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컬럼은 고정된 개수의 컴포저블만 보유할 수 있지만 레이지 컬럼은 리스트의 길이를 알 수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스크롤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크롤이 가능할 만큼 많은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클래스, 애포메이션을 컬렉션의 리스트의 형태로 파라미터에 전달합니다. 레이지 컬럼 컴포저블을 선언하고 컴포저블의 란다 본문에서 아이템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아이템스 메서드는 리스트에 넣을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스의 파라미터로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한 애포메이션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아이템스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 람다를 이용하고 애포메이션 리스트의 각 엘리먼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클래스, 애포메이션의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템스 메서드에서 애포메이션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애포메이션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카드 UI를 담은 애포메이션 카드 함수에 애포메이션을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카드 UI 안에 애포메이션이 담긴 이미지와 텍스트가 각각 매핑되어 여러 개의 카드가 생성됩니다. 추가적으로 카드의 그리드 배열은 레이지 버티컬 그리드나 레이지 호리즌탈 그리드 컴포저블이 있으니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 매터리얼 디자인을 이용한 멋진 앱 빌드입니다.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록 항목을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아이콘 컴포저블을 추가하기 위해서 도그 아이템 버튼이라는 함수를 생성했습니다. 이때 확장 상태를 true, false로 저장할 불리한 타입의 expanded, 버튼 클릭 이벤트를 확인할 람다 형식의 onClick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onClick의 타입은 조금 특별합니다. onClick은 내가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판단하는 속성인데요. 이러한 활동적 이벤트를 스트링이나 인트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펑션 타입으로 일반 변수가 아닌 함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수신 객체를 람다식으로 작성한 것이며 onClick의 타입은 매개 변수가 없다는 의미의 괄호와 이 함수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인 유닛을 사용합니다.
함수에 아이콘 버튼 컴포저블을 추가하고 온클릭 매개 변수에 이전에 작성한 온클릭 인수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버튼 클릭 이벤트를 확인하는 구문입니다. 확장된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난 유닛 2에서 소개한 remember 함수와 mutable state of 함수를 이용하여 수정 가능한 variable 변수 expanded를 선언하고 초기 값을 false로 설정합니다. 확장 상태는 각각의 카드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의 UI를 나타내는 도구 아이템 함수 맨 위에 해당 코드를 추가합니다. 카드에 이전에 만든 도구 아이템 버튼 함수를 추가하고 매개 변수로 방금 추가한 expanded 변수를 전달하여 현재 상태가 확장 상태인지 비확장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구 아이템 버튼을 추가하면 왼쪽의 사진처럼 아이콘이 왼쪽 컴포저블들에 붙어버리는데 이를 오른쪽 끝으로 붙이기 위해서 스페이서와 함께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가중치란 비율을 나타내는 속성으로 같은 계층에 존재하고 가중치가 적용된 모든 요소들을 기준으로 높이 및 넓이를 요소에 부여한 가중치에 비례하여 설정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모든 요소들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있고 각각 1F, 1F, 2F의 가중치를 가졌기 때문에 전체 넓이를 1대 1대 2의 비율로 넓이를 설정하게 됩니다. 코드에서처럼 가중치를 요소들의 중간에 끼워두게 되면 가중치가 없는 다른 요소들의 길이를 측정하고 남은 사이의 공간을 가중치로 채우게 됩니다. 이제 확장 상태에서 필요한 반려견들의 취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확장 상태의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원래의 로우 밑에 취미를 포함한 새로운 로우가 있고 2개의 로우를 묶는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확장 상태가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 취미가 보일지 안 보일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if문을 통하여 확장 상태를 검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확장 상태가 true에서 false로, false에서 true로 바뀌는데 이러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on클릭이 필요합니다. expanded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낮 연산자, 느낌표를 통해서 true를 넣으면 false가 반환되고 false를 넣으면 true를 반환할 수 있는 로직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앞쪽에 있는 expanded와 onClick은 도구 아이템 버튼에서 매개 변수로 넣은 속성의 이름이고 그 뒤에 나오는 expanded 변수는 remember와 mutable state of 함수를 통해 현재 expanded 상태를 저장한 변수이며 낮 연산자와 함께 사용한 expanded 변수는 true와 false를 변환하는 로직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코드랩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다른 개념들도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드랩을 따라가면서 질문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GitHub 이슈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캠핑지기들이 확인하고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닛 3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